제가 그걸 찾은 순간부터 가장 행복을 느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 조성입니다. 어둠의 딸 태양 앞에서다 새 특집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또 질문을 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 저 성과를 내고 또 열정이 그렇게 뿜뿜 넘치냐 뭐 로봇이냐 철이느냐 마인드 파워로 그게 다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저도 사람이죠. 힘들 때도 있지만 열정의 원동력 그게 어디서 나왔나 생각을 해보면 고민했었던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예전에는 미국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진정한 성공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보는 자성찰의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찾은 목표였고 그 목표가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올 수 있었고 지금도 그 일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힘들어도 지치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또 다시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냥 막 버리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인드 파워 심화 과정에 오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진짜 엄청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민의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저도 엄청나게 고민의 시간이 있었고 제가 사랑하는 일을 찾는 데까지 정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저도 그 일을 찾았거든요. 여기에 제가 그 질문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써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온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써놨습니다.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옛날부터 나는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내가 여기에 왔는지 우리는 분명히 목적,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여기에 왜 왔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을까? 어렸을 때도 왜 이렇게 아팠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굉장히 가난했을 때 물질적인 성공이 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업 이것이 전 성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이루고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때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깨달았던 것은 모든 것이 남에게 맞춰져 있었구나. 결국은 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서 모든 것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누굴까? 정말로 나는 누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정말로 진정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 제일 행복했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했죠. 내가 정말로 충만하게 행복한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가장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가장 큰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도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큰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제 스스로에게 했고요. 사실은 마인드 파워라는 가치, 마인드 파워와 결혼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는 마인드 파워를 통해서 정말 제 삶도 바뀌었고 그것을 이제 전파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파워로 세상을 이롭게 매일매일 성장하는 삶이 저는 가장 기쁘거든요. 제가 그걸 찾은 순간부터 가장 행복을 느낀 것 같아요.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저도 시도를 했어요. 햇솔 자격증도 따서 아이들도 가르쳐 보고요. 캄보디아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도 가르쳐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제가 말이 별로 없는 스타일인데 마인드 파워에 대해서 친구한테 얘기를 할 때 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가장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내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때만큼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딱 일어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오면 어떨까, 한국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생각이 든 순간 밥프로크한테 이메일을 썼죠. 사실은 이메일 쓸 때도 두렵긴 했습니다. 내가 이걸 진정할 수 있을까? 일주일 뒤에 답장을 받았고요. 전화 통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다 썼는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일단 3개월 과정을 끝났는데 2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때가 15년 전이니까 여러분 15년 전 2천만 원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막 돈을 많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도 그때 월급쟁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위험 감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리스트를 한번 써봤어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10가지를 썼어요. 첫 번째, 기존에 누리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포기해야 한다. 미국에서 진짜 어렵게 들어갔는데 이 안정적인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가지고 있던 현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정리해야 돼요. 세 번째, 모든 트레이닝을 7개월간 받고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인텐시브 트레이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인텐시브 트레이닝이 있어요. 트레이닝 전체에 참가를 해야 되고, 다섯 번째, 교육받은 것을 바탕으로 영어로 모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세계적인 사람들 앞에서 평가를 받고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무대 공포증이 심했는데요. 한국어로도 심한데 영어로 또 이 어려운 것을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서 평가받고 또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한국인으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이 프로그램을 한국어로 누가 번역해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밥프로크한테 부탁을 했는데 안 해줘요. 왜냐하면 절 뭘 믿고 해주시겠습니까? 엄청나게 또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부탁을 해봤지만 안 해줘서 제가 했습니다. 일곱 번째, 한국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돼요. 왜? 한국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이죠. 제가 알려야 됩니다. 자, 여덟 번째, 갔다 오면 빈털터리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나는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고 세일즈에도 매우 취약하다. 제 자신에 대해서 어필을 전혀 못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열 번째,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극심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이 10가지의 이 감당할 것들이 있었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리스트만 나열을 했는데도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들만 봐도 너무 많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냥 기존의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시도를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어쨌든 내가 죽기 전에 후회는 하지 말자라는 또 생각을 했고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 걱정을 했어요. 저는 그때 30대 초반이었잖아요. 나는 아직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도 아닌데 교육을 받고 왔다 쳐요. 온다고 해서 누군가를 어떻게 내가 교육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부회장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는다. 누구나 처음의 단계가 있으면 그 나중에는 잘하는 단계가 있고, 잘하는 단계가 있으면 훌륭한 단계가 있다. 30대 초반에 시작을 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너는 훌륭해질 거고,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훌륭해지게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미래를 그려봤을 때, 안정적인 직장을 계속 다녔을 때와 미지의 세계를 선택을 했을 때 그게 그려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선택을 했을 때 후회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위험을 감수를 한 거죠. 위험을 감수를 하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저를 어필하는 것도 많이 성장했죠. 그 부회장 말이 맞았어요. 아무도 처음에는 잘하는 단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다 못합니다. 못하지만 이걸 계속 해나갔을 때 그냥 어느 정도의 단계가 있고, 어느 정도 단계에서 잘하는 단계에서 더 훌륭해지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사랑하는 일을 찾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계속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이 되기
되기를 원하는가? 나의 가장 큰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싶은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만의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 가슴 뛰는 목표가 설정이 되면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듭니다. 끌려가는 삶이 아닌 내가 주도적인 삶이 되는 거죠. 주도적인 삶이 되면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일어납니다. 가슴 뛰는 목표를 찾으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스스로에게 던지시면서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고 여러분들만의 가슴 뛰는 목표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